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 베테랑 PB들의 도움을 받아보면서 내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은요,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인데 이번 주에 반도체 가지고 오셨고요. 원전은 좀 관망해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를 복기를 해보자면 반도체 안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던 소부장단이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에도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장비단들도 그동안 많이 약했죠. 하이닉스나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나오는 중에도 상대적으로 좀 힘이 떨어졌었던 쪽이 소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중순쯤부터였나요? 장비주들 중심으로 또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테크윙 이런 종목들을 꼽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하이닉스의 이제 HBM용 라인 증설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내년 한 초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장비 발주가 올해 4분기에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 공감대를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 장비 관련해서 테크윙도 이러한 것들을 수혜로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한번 들어온 수급이 쉽게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번 주까지도 좀 집중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쪽들로 보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모처럼 지난주에 반도체 소부장단의 시세를 내줬는데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가 자체가 기대감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회피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슈도 있고요, 대외적인 이슈도 있는데.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최근에 받았었다고 올라왔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보았을 때 하락분을 다 이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모멘텀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플로우 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계약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식의 이런 기사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말간부터서는 이것이 거의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지금 언급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노이즈 자체가 주가의 상승 흐름을 굉장히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완전히 사그러졌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여전히 미국 쪽에서의 장기 플랜은 작동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주 단위의 테마에 있어서는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원전주를 바라볼 때 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폴리오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지난주에 수급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자동차는 이번 주 포트에서 좀 편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말간에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 쪽 공장 관련돼서 이제 직원들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쇼잉일 수도 있고요. 내부적인 이야기로 찾아보면은 뭔가 이제 의사소통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살짝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에 이런 이슈가 좀 현지 생산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확장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살짝 지연이 될 수 있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게 되는 그런 대외적인 이슈가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자동차는 조금 제외하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주 포트폴리오 면밀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보도록 하죠. 역시나 방산 가지고 오셨고요. 방산과 금융, 반도체 비중이 살짝 높아진 것 같네요. 반도체 비중 30% 태웠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15% 비중 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자체가 최근 계속해서 시장에 소외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오를 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승 재료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오를 재료를 보면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예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예산이 정해진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우주항공청이 이제 내년도 예산이 한 1.1조 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뭐 우주청 자체가 오래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1조 원을 넘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액이 된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보아도 뭐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위성 관련된 또는 뭐 투자 관련된 부분 모두 골고루 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런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까이 있는 모멘텀은 이제 11월 달에 누리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뭐 11월 달이라고 하면은 사실 꽤 남긴 했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았죠. 뭐 추석 지나고 한 뭐 10월 추석 지나고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벤트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편입을 해봤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세트랙 I라든지 이런 종목들 일부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약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우주라고 하지만 기존의 우주 섹터에 묶여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대로 방산에 같이 이제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연관이 되어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오를 타이밍이 됐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과 엮이면서 그동안 좀 시세를 분출해줬던 종목 아닙니까? 네, 사실 네. 뭐 방산이라고 봐야겠죠. 지금은 대부분의 상승 모멘텀을 방산으로 그쵸. 받고 있기 네. 때문에 방산으로 봐야 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으로서 우주를 작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주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방산 관련된 재료가 거의 9할 이상, 뭐 99%까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이제 사업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예전에 뭐 몇 년 전, 수년 전에는 우주 관련돼서 사실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누리호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이 추진체, 엔진 추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한 축을 그래도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또 다른 방산주들과의 조금 다르게 차별화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엔진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추력 부분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액체 로켓 관련된 재사용 로켓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뉴스 플레이어 상에서 나올 때 한번 다른 방산들을 쉬어갈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본다고 하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우리가 중심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더 우주 관련된 노출도가 더 높은 회사를 보고 싶다 하면은 하나 계열에 편입이 되어 있는 세트랙 I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우주 관련돼서 이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방산 때문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주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를 끌고 가고 계신데 비중을 더 늘리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대표주, IT 대표주들은 상승은 유지는 되겠으나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비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뭐 수급 보면은 뭐 테크윈이라든지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뭐 바스켓으로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좀 심도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브로드컴 쪽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서버단, 뭐 AI 서버 관련돼서는 우리가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관련해가지고 뭐 패키지라든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함께 이런 성장 사이클에 좀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판 쪽들 이런 쪽들 한번 우리 다 같이 묶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살짝 주춤했었던 소부장 쪽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까지 반도체 섹터에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여러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특별히 좀 집중하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네, 대덕전자를 반도체 쪽에서는 좀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박스권에서 좀 탈피를 하려는 듯한 모습이 네, 좀 조금씩 움직이죠. 네,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메모리 패키지 관련돼서 가동률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상반기 내내 조금씩 메모리 단가도 좀 올라오면서 업황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었는데 동사의 가동률도 95%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추가적인 기대감은 이제 2분기 실적 때부터 AI 가속기 쪽으로의 이 MLB 공급이 본격화되고 실제로 숫자가 재무제표상에서 찍히기 시작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3분기 때부터는 이 AI 가속기 향의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실제로 캐파도 지금 증설 사이클에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MLB 쪽으로 생산 캐파가 한 2천억 정도 연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 말까지 3,600억까지 상향할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향한 캐파 그만큼 그대로 뭔가 이제 수주와 함께 매출액이 좀 채워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증설 사이클에 맞춰서 함께 실적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좀 더 기대감이 있는 만큼 대덕전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대덕전자가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 실적단에서 상승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서 고르면 좋을까요? 네, 단기로는 이제 건설 쪽 섹터에서 하나 보시면 오늘 강하죠, 좋을 것 건설주가.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건설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부진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 우리나라 건설은 그 건설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공급 정책이 계속 부재했었는데 나왔죠. 공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건설주들이 반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 그리고 역시나 금리 인하의 최상단에 있는 수혜주는 건설, 뭐 증권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함께 지금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탑픽으로 꼽자면은 한국토지신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일반적인 건설주를 보기보다는 이쪽을 좀 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지금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뭐 민간의 분양주택 이런 것들의 건설 활성화를 하기보다는 무언가 좀 더 임대라든지 아니면 운용, 리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이 아무래도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되어서 뭐 차입형 토지 신탁이라든지요. 아니면 뭐 리츠, 도시정비 사업 이런 쪽에 뭔가 특화되어 있는 동사가 좀 더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대형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여러 건설사들, 뭐 빅5, 빅4들이 보면은 뭐 요즘에 뭐 한 번씩 이제 안타까운 사고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 일부 좀 스탑되거나 이런 것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뭐 이런 동사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업황이 상반기에도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었는데 어려워진 업황에도 불구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신규 수주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42% 정도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는 좀 작은 기업들 또는 이런 신탁사들을 보는 게 지금 사이클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한국 도시 신탁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오늘장 안에서 건설주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국토지신탁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해봤고요. 오늘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